엘라스틱이 검색 엔진으로 빠른 속도 그리고 좋은 확장성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실시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경험을 굉장히 고도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의 이그젬플로 에어비앤비 뉴스가 최근에 났더라고요. 에어비앤비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작년에 예상됐던 IPO도 무산되고 직원을 거의 2,000명 가까이를 해고를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젊은 CEO가 설립한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에어비앤비가 이번에 이제 IPO에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고 시가총액이 160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괴물 기업으로 정말 엄청난 상장했어요? 네네, 상장했다고 합니다. 엄청 회복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검색 엔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에어비앤비도 엘라스틱을 사용 중인데요. 네네. 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검색 수요가 대도시나 이런 쪽에 몰렸었는데 점점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자기 집 근처 그리고 어떤 농장 주위 이런 식의 전원주택 이런 쪽으로의 검색 수요가 몰리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로깅을 통해서 네. 분석을 해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아 그런 쪽으로? 네네. 그래서 원래 전에는 뭐 제가 유럽은 안 갔지만 밀라노 뭐 이런 되게 대도시 네, 주요 관광 이제 사이트에서만 집중된 상품이 올라오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동떨어진 되게 광야에 집이 하나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상품을 이제 많이 소싱을 해서 배치를 했더니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이런 이제 소비 패턴을 새로운 네. 패턴을 이제 안 거네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 달 살기라는 게 좀 유행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코로나를 겪은 모든 나라가 이제 그런 게 유행이 시작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숙박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전에는 주말을 껴서 2박 3일 이런 식으로 되던 게 갑자기 한 달,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거를 이제 보면서 그거를 이제 검색 엔진에 녹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런칭한 검색 엔진 서비스 중에 I'm Flexible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머물고 싶은 집의 느낌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머물고 싶은 기간 중에서 괜찮은 거 한 4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여기서 많은 장소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야만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이전 숙박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해주는 검색 엔진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케이스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야 오늘 이것 때문에 에어비앤비 많이 또 접속할 것 같은데 우리 토카 주식을 좀 사야 지금 보시는 기능은 네. 누구나 구현은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기간을 설정할 때 비행기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오랜 로딩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색 성능하고 유관하고요. 지금처럼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예약됐을 때 이런 것들이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검색 성능이라던가 유연함 같은 것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예전부터 일라스틱을 쓰고 있던 고객이었고요. 이번에 위기가 닥쳐오자 지금처럼 시나리오 기반으로 검색 엔진을 대개체를 한 겁니다. 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실시간 분석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이제 엘라스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뭐 일라스틱 뭐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라스틱이 이제 실제 서비스가 사스로도 뭐 웰메드 사스라는데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예를 들면 이게 언제? 네,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나온 지는 3, 4년은 더 되었고 3, 4년이나 됐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꾸준히 고도화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GCP랑 AWS에서 서울 리전을 통해서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리전이 있다는 것은 네. 뭐 국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잖아요. 국내 리전에 있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리고도 해당되겠네요. 괜찮겠네요, 그런 거? 네. 가능합니다. 사실 그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민감한 데이터일 경우에는 뭐 어떤 클라우드든 쉽지 않겠지만 외부 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들은 저희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공공기관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3, 4년 됐으면 그동안 저희 토카디 웨비나 때 뭐 사스 이걸 이것만 전문으로 하진 않았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그럼 그동안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레퍼런스 많이 있어요? 국내에 어떤 거예요? 사스 레퍼런스요? 네네네. 네, 사스 레퍼런스는 국내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거의 300건 거의 300개 어카운트 이상의 분들이 계시고,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8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 사스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해 주시는 구전으로? 거라서 네, 아름아름해서?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웰메이드 사스라는데 도대체 웰메이드 사스라는 게 도대체 왜 무슨 의미예요? 웰메이드 사스라는 것이? 사실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자산이 아닌 이 인프라를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쉬워야 되고 네. 운영이 편해야 되고 기술 지원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한글 지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3, 4년 정도 사스가 나온 지 좀 됐지만 한국에 런칭한 지는 1년 정도 된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에는 한국 리전이 있어야지 됐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지금 AWS, 그다음에 GCP 같은 국내 리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뭔가 회사들이 자신의 이제 서비스나 앱을 그 AWS나 그 GCP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은 네. 바로 이제 일라스틱 사스를 이용하면 네.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서비스의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검색 엔진 아니면은 뭐 어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아주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기능 중에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기능들이 다 저희 클라우드 상에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상에 인프라가 있다. 클라우드 상에서 뭐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럼 그 데이터들이 계속 어딘가에는 쌓이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도 하시고 보안 뭐 업무도 해결하셔야 되고 검색도 하셔야 된다. 그럼 저희 클라우드를 연결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